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한 2달 만인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좀 신문에 변화도 있고 그래서 좀 바빴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격려 메시지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안경을 썼어요. 좀 눈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거의 6년이죠. 6년 동안 메릴 린치라는 그 회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6년 동안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와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SB 캐피털 파트너라는 팔로알토에 있습니다. 이거 북가주니까 여러분 실리콘밸리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제 헤지 펀드 컴퍼니입니다. 헤지 펀드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새로 일하게 됐고 또 제가 이제 투자 쪽으로 있으니까 이제 헤지 펀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참 투자에 관해서 미국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달된 금융 상품이나 법이나 제가 유럽도 가보고 또 한국, 중국 이런 데 가봤는데 미국처럼 이렇게 많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 폴리오가 많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지 펀드도 여러분 이제 영어로 하면 alternative investment 쪽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대체 투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뭐 크게 나눠서 서너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체 투자라면 이제 크게 나누는 게 옵션이죠. 옵션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측 능력이죠. 이게 콜 있고 옵션 또는 콜은 또 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풋을 또 숏이라고 합니다. 숏 짧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스탁 마켓에서 어떤 한 스탁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를 예측을 해서 올라가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투자 광고에서는 주식값이 올라가야지 돈을 벌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근데 이 alternative investment, 이 대체 투자는 예측 능력, 예측만 잘하면은 주식 가격은 이 펀드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사는 것은 저희가 콜이라고 합니다. 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주식 값이 30불인데 내일 35불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 35불에 대한 올라갔을 경우 콜을 이제 해서 그 콜에 대한 프리미엄을 사는 거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테크니컬한 거는 제가 오늘 안 하겠습니다. short는 다시 얘기해서 풋 같은 경우는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거에 대한 보상을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만약에 올라가면 돈을 잃지만 그만큼 떨어지면 콜을 걸었던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그 프리미엄을 받아서 그만큼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게 이제 옵션의 한 대체 투자의 하나의 큰 어떤 주기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리츠 같은 게 있죠. REIT, 그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체 투자의 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의 부동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부동산 살 때 뭐 내가 얼마 몇 조를 가지고 뭐 직접 이렇게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투자죠. 근데 리츠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남는, 그래서 뭐 아파트를 산다. 여기서는 뭐 아파트는 한국과 개념은 다르지만, 그럼 거기에 이제 뭐 50개의 동이 있다. 그럼 50개의 동에서 나오는 렌트비가 있죠. 월세가 있습니다. 월세를 받아서 남는 이익들이 좀 있겠죠. 다 이제 그 비용을 하고 나서 그거를 시큐리티제이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에서 나오는 그 렌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큐리티제이션에서 여러 개를 섞어 놓으면은 이익이 남는 거죠. 그걸 디비전으로 줍니다. 그런 것들을 리츠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리츠도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 direct 리츠가 있고, indirect 리츠가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뭐 초도 많죠. 뭐 병원도 투자하고, 뭐 일반 뭐 주택 같은 데 투자하고, 그다음에 commercial property 같은 것도 투자하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섞어 놓은 게 많습니다. 근데 리츠 같은 경우는 그 디비든이 참 디비든 한국말로 모르겠습니다만, 디비든이 어떤 거는 뭐 적게는 5에서 6%, 많게는 20%도 되는 게 있어요. 그만큼 뭐 리스크가 크지만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면 qualified dividend 있고 non-qualified dividend 있어요. qualified dividend 같은 경우는 그래서 AT&T 같이 큰 라지 캡에서 디비든 같은 건 5% 정도 줍니다. 1년에. 그럼 100만 불 투자하는 건 5%니까 5만 불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요율이 달라요. 그 퀄리파이는 뭐 디비든 아주 캐피털 게인 같은 경우는 25%죠. 근데 이제 non qualified 뭐 보통 이제 small cap, medium cap, mid cap, 그다음에 스미드랍니다. 그 중간에 거를 투자해서 좀 리스크가 크지만 거의 10% 이상 되는 펀드도 있어요. 디비든이. 그런 경우는 이제 non-qualified 디비든이라 해서 세금 요율이 많게는 40%가 넘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뭐 또 다른 대체 투자 중에서 제가 하는 것 쪽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고, 또 대체 투자 세 번째는 퓨처가 있겠죠. 퓨처. 그러니까 그래서 농산품이라든지 뭐 기름값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링크로 걸어놓은 게 많겠죠. 그래서 골드다. 뭐 아니면 농산물 중에 옥수수다. 보통 뭐 옥수수가 지금 2016년이니까 2019년 매월 며칠 언제 가격이 지금보다 30% 이상 떨어질 거니까 미리 그거를 딱 거기 나 30% 떨어질 거니까 지금에서 100불이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70% 한다. 그러면 내가 70%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때 사는 거예요. 퓨처를 주자는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130%로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잃는 거죠. 엄청나게 크게 잃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대체 투자는 건 전통적인 방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대체 투자도 함으로써 리턴을 맥시미제이션 시키겠다라는 취지가 있어요. 대체 투자만 하는 데가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알터너티브 인버스 중에서도 옵션만 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뭐 두서없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굉장히 럭키하신 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그 리턴을 쭉 추적해서 SEC에 보고된 게 있어요. 여러분 믿기 힘듭니다. 한국 같으면 이런 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연
자, 들으십시오. 연 평균 6년을 다 합쳐서가 아니라 6년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쭉 1년에 얼마나 많은 리턴을 우리가 이뤄냈나 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57%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지 펀드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러분 뭐 그래프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리스크가 있고 리턴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리스크와 리턴의 상관관계죠. 여러분도 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리턴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나요? 너무 작게 썼나? 제가. 보이시죠?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머리들이 다 좋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리턴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크게 돼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저희 같은 경우는 리턴이 크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같은 기본 리스크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분명히. 왜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요 시장이 무지하게 커요. 한국하고 다른 점은 그 금융시장이 예를 들어서 S&P 500죠. 라지 캡만이 쭉 골라서 묶은 500대 기업, 탑 500대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으로는 안 못하겠습니다. 18.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18.5 트릴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트릴리언, 18.90 거의 19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트릴리언 달러가 한국으로 한 뭐 몇 경, 뭐 몇백 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큽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체 투자를 하든 전통적인 방법에서 뭐 투자를 하든 간에 이게 물이 깊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구글에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데 구글에 저희도 투자합니다. 그 헤지 펀드도 구글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구글에 500불 할 때 사서 550불 때 팔고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하루 그냥 예를 들어서 1조가 들어갔다 나와도 표시도 안 나요. 그런 시장입니다. 1조 한국에서 말해서 뭐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루 아침이 되면은 그게 뭡니까? 시장을 장사형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띵한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깊이가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자를 할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빠지고 나갔다 빠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표시도 안 나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이제 라지캡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 시장이 작아요. 시장이 작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크게 뭐 자산이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사실. 근데 오히려 미국이 헤지 펀드 같은 경우가 뭐 수백 개가 되죠. 그 중에 저희도 한 업체인데 57%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좀 오해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예. 방법?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느냐? 저희 그 투자를 할 때 엔지니어가 있어요. 오라클 출신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설명드릴까? 쉽게 설명하자면은 퀀텀 테크놀로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퀀텀 테크놀로지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새로운 배터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배터리가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 그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한 10가지가 들어간다고 쳐요. 리튬, 또 뭐가 들어가나요? 망간, 이런 게 들어가죠. 석회가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떠한 성분이 1%만 올라가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커진다든지 퍼포먼스가 안 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10가지만 되더라도 10의 10승의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그 try and error 계속 연구를 해본 거예요. 조금씩 넣어보고 조금씩 빼보고 계속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걸려요. 새로운 배터리가 나오는데.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퀀텀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미리 굴려봐요. 돌려봅니다. 여담입니다만 한국이 지금 좀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핵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근데 실험을 하잖아요. 북쪽에서. 근데 남쪽에서는 기술이 언제든지 핵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국이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직접 핵을 만들어서 돌려가지고 한번 핵 실험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컴퓨터 시뮬레이터로 돌려보면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게 답이 나온대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아는 지인 교회분인데 제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리버모어에서 이제 핵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은 대충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대퇴추가 얼마나 세비하냐 이런 거가 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크기와 깊이가 되느냐 그런 거죠. 낚시를 하는데 고래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고래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켓 상황이 그렇고 시장 상황이 그렇고. 근데 미국에서는 고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고래를 잡으려면 그만큼 장비가 있어야 됐죠. 그런 겁니다. 이제 퀀텀 테크놀로지라는 거를 이용해서 어떠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는 91%의 예측에 있어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08년 이후에 특히 최근 2, 3년 동안 미국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S&P 500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게 10년 전에도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할 때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크게 리세션이 나온다 이랬을 때는 빅 이벤트지만 하루에 1%, 2%씩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볼러티리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돈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스탁에서 애플 스탁이 1월 1일 날 100불 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105불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5불 번 거지 않습니까? 5%. 근데 중간에 많은 히스토리가 있죠. 이게 80불 했다가 130불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전통적인 방법은 5%밖에 못 버는데 예측 능력에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옵션을 하는 사람들이 50불에 대한 80불이랑 130불이랑 50불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예측 능력만 있으면 남들이 5불 벌 때 우리는 50불 버는 겁니다. 그게 헤지펀드예요. 헤지펀드라고 해서 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그 회사가 어떠한 필라소피로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리턴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차이가 큰 거죠. 여러분 아시는 지인들 중에 제가 한국에 출장합니다. 2월 구정 이후에 이제 한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홍콩 갔다가 홍콩에서 샹하이까지 볼럿 트레인이 있대요. 한국에
KTX처럼 타고 이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고 뭐 좀 그러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저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제 봐주신 분들은 제가 뭐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 2월 중순 한국에 이제 출장을 하는데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뭐 백그라운드가 뭐 학생이시든 투자자든 투자에 관심 있든 하여튼 저를 이렇게 애청해 주시니까 제가 한국 가서 만나 뵐 의향이 있습니다. 그 대체 투자는 제가 정리하다 보면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 옵션, 두 번째 그 다음에 reach,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future, 그 다음 네 번째 걸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간당 한 500불 정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근데 처음이니까 제가 쉐어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예를 들게요. S&P 500다. 그죠? S&P 500가 올해 예를 들어서 5%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는 도이처 있죠. 도이처의 마르크가 뭐죠? 그 커런시죠. 독일 화폐죠. 독일 화폐가 요즘은 유로로 통합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로로 할게요. 유로 달러가 올해 20%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래서 그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투자 상품이에요. 1불 올라가면은 내가 거기에 4배를 줄게. 그죠? 그러면 내가 그래서 S&P 500가 해서 지수가 그래서 2000이다. 그러면 2200 예를 들어서 뭐 2100이다. 그러면 5% 올라갔잖아요. 5%는 내가 4배를 줄게. 20% 줄게. 2년만 묶어놔라. 이런 프로덕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대체 투자한 방법인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제가 또 그려야 되겠네요. 자, 보십시오. 제가 또 하나 더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한번 됐죠? 예. 이 그래프상에는 이 시간이고요. 요거는 이제 리턴입니다. 리턴이 1% 올라가게 되면은 4배면은 4%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리턴이 2% 올라가게 되면은 그죠? 퍼포먼스가 4배인 8%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캡이 있어요. 캡. 그래서 이제 캡이 18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고 근데 금융 상품에 따라 다르겠죠.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배 또는 3배까지 3배다. 그래서 내가 6%에까지만 캡이다. 그러면 6 곱하기 3이니까 18%죠. 18% 이상 된 거는 그 이상 뭐 리턴이 실질적인 리턴이 10% 되면은 3배니까 30% 줘야 되는데 딱 캡이 딱 있어서 16%만 딱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그냥 똑같이 1대1로 잃지만 딸 때는 3배를 따잖아요. 그 이상 올라가면 더 안 되지만 그런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켓에서 링크하거나 또는 뭐 어떤 그 커런시에 링크한다든지 그렇게 링크를 시켜놓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하게 이제 예측을 해서 자기가 이제 분석해서 예측을 해서 그게 그 어떤 상황이 나랑 내가 투자 조건이 맞으면은 투자했을 경우는 돈을 따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게 네 번째 대체 투자입니다. 네 번째 대체 투자는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국에 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accelerated return note 해가지고 AR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ARN accelerated return note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캡이 있고요. 한국에는 아마 이런 걸 가르치는 데는 아마 대학에서도 안 가르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주로 이제 제가 하는 게 그렇고, 근데 제가 메릴린치를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만두고 이제 SB Capital Partner라는 회사에 이제 몸을 담고 있지만 제가 왜 갔느냐? CEO가 미쳤어요. 57%는 미친 짓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 미쳐. You crazy. 그랬습니다. 그러면 hire me. 그랬어요. 관심 있다고. 그래서 인터뷰 권해서 뭐 백그라운드 체크하고 뭐 다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57% 남기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1조면 1조 5천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벌어졌던 이벤트들이 꼭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뭐 57% 지금까지 하다가 뭐 올해는 뭐 그냥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근데 5년 6년 동안 6년 된 회사인데 이게 한 번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91% 확률에서. 여러분 한국말로 레주메가 뭐죠? 레주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잡을 때 레주메를 보내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학교를 나가고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회사에다 내고 그 회사에서는 그걸 HR에서는 리뷰를 해서 이 사람은 퀄리파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대한 폴포를 해서 과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고 과거에 대한 퍼포먼스가 레주메죠. 이런 레주메가 있는 사람들은 꼭 나랑 같이 일해도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퍼포먼스입니다. 뭐 여러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두서없이 또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 헤지펀드의 가장 핵심적인 예측 능력입니다. 예측이 안 되면 쉽지가 않아요. 이건 항상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트 마켓 하는 게 있습니다. 마켓보다는 항상 더 하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만큼만 하고 마틴 루터 킹이라 제가 이제 오늘은 쉬는 날이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리턴 보이시죠? 네. 이거를 보신 분들은 아마 무릎을 팍 치실 겁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봐라 이거 비즈니스 되겠네 그죠? 제가 한국을 왜 가느냐 펀드입니다. 같이 만들어서 미국으로 이제 돈을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리는 어떠냐?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방법이 많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